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해 만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한 것을 두고 또 한 차례 역사전쟁이 일 전망입니다. 뉴라이트 진영은 기존 교과서들을 좌편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 전부터 역사 교과서 흔들기를 해왔습니다. 과거 선례에 비춰볼 때 본심사를 통과한 이 교과서는 최종 검증을 통과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고교 현장에 배포될 전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평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제가 김영민 PD와의 대담을 통해 그간의 경위와 논란, 그리고 향후의 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운현 이사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을 모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 형식을 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 이사님, 뉴라이트 인사들이 집필한 고등학교 현대 교과서 현대사, 한국 현대사가 검정 심의를 이제 통과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또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검정 심의를 통과했다 하면 이 결국 교과서로 이제 배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 그 특정 편향의 보수 편향의 이런 학자들이 내놓은 그 교과서가 배포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걸 채택한 학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교과서라는 게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민족의 과거사, 과거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다시는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재죠.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성향 학자들이 이제 집필하고 그것을 발행한 출판사는 교학사인데요. 이 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검정 본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지금 수정 보완 중인데요. 8월 30일 날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과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기존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공격하면서 이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교과서는 우편향, 좌편향이기 이전에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자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이제 이념이 음. 깔려 있고요. 바로 그런 이념을 잣대로 해서 기술된 이런 책들로 우리 후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적으로는 저는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을 확정된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그런 창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에 예.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창조론을 편입시켜야 한다. 예. 또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죠. 창조론은 신앙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학문적 학문적 타락행위죠. 예. 이게 바로 이것과 바로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슷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교과서 제작. 이건 뭐 사실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우파들이 그 과거의 일본의 역사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너무나 자학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왜 우리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만 봐야 되느냐 해서 이제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 교과서가 갖고 있는 그 편향성, 역사 왜곡 아주 시비가 뭐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예. 거의 지금 이 패턴이 우리나라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 교과서 제작 흐름과도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한 축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제 과거 교과서를 좌편행이라고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 나름의 독특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담은 우파 편향의 교과서 개편을 시도했고요. 지난 2008년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왜곡된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시장, 즉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네. 바로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만든 단체가 바로 한국현대사학회라는 단체인데 예. 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름은 참 번듯합니다. 번듯하죠. 예. 그런데 이 단체가 탄생한 것은 2011년 5월입니다. 2년 됐습니다. 예. 우리 학회가 근대 이후 이제 학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라면 그래도 한 근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예. 이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년 5월에 말씀드린 대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아주 급조하다시피 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는 이제 현대사 연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 그 한국현대사학회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사 전공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동서양사, 우리 국사가 아니라 예. 동서양사 전공자 전체를 합쳐도 역사 전공자는 회원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래놓고 사학회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역사 비전공자들이 모여서 예. 역사를 논하고 있는데요. 예. 또 게다가 이들이 역사 교과서까지 펴내가지고 이렇게 크게 그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있으니 네. 참 놀랍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 목회학 박사를 받은 추북일 씨가 배우나 운운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대우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나 싶었는데 하여간 목회학 대우나 운하 공부는 따로 했나 보죠? 대우나 전도사를 표방하고 다닌 걸 봐서는 대우나에 대해서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로서는 그 자리가 적확해 보이긴 합니다만 대우나 전도사군요. 그러면 예, 대우나 전도사 참 이게 오지랖도 넓어요. 이분들 보면 말이죠. 예. 예. 자, 역사의 문외한이라 불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자, 이분들이 나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예. 이들은 즉 한국현대사학회는 학회 회원들은요. 지난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놨던 교과서 포럼 기억나실 겁니다. 이 교과서 포럼의 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 포럼을 이끌었던 우리 서울대 안병직 교수, 네. 박효정 교수, 이인호 교수,
유영익 교수 다 교수들이네요. 유영익 교수 같은 경우 이승만 그렇습니다. 찬양론자죠. 예, 대표적인 찬양론자인데요. 예. 바로 이들이 즉 교과서 포럼을 이끌었던 분들이 바로 이 현대사학회 고문 등 임원을 맡고 있는 걸로 봐서 교과서 포럼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앞서 언급한 4명 가운데 안병직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퍼뜨린 장본인이고요. 네. 박효정 씨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도 정치개혁특위 고문인가 뭘로 참여를 했죠. 오래전부터 이제 보수 색채를 예. 뚜렷이했던 인물입니다. 이분도 한국 현대사학회 고문인데요. 네. 전공이 국민윤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인호 씨 예.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지고 민정문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 그 동영상을 두고서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수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한 그 이인호 씨. 네. 이분은 서양사 전공자고요. 예. 그다음 유영익 씨 마지막에 언급한 이분이 이제 그나마 4분 가운데서는 유일한 현대사 전공자인데요. 아까 김 PD가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승만 찬양론자이고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예. 양반 논문을 많이 접했는데 이 뭐 사학자라기보다는 뭐 그냥 신화 저술가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쪽 진영에서는 이승만을 그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보고 예. 있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어떻게 이들이 역사 논쟁에 뛰어들고 나아가서 역사 교과서까지 펴내는 것은요. 2차례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권을 경험하면서 우파 세력이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이 우파 진영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후세들에게 이념 교육에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념 교육은 사실 박정희 정권 때도 반공 교육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반공 교육 또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주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훗날 이른바 386 세대가 돼서 전혀 다른 역사적 식견과 또 견해를 갖고 그 9세대의 어떤 그런 주입식 교육에 반기를 들었던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교육 받은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중에는 받은 교육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받은 교육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다른 꼭 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교양서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모아지면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이런 우파 진영의 이념 교육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그 교육들이 좌파 성향이 뚜렷하다. 뭐 조선일보는 민중사관에 기초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운현 이사께서 보시기에는. 자, 조선일보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마치 우파 진영에서 펼쳤던 그런 그 좌파 편향. 예. 이것을 조선일보는 이제 민중사관 예. 이란 제목으로 해서 그저께 예. 31자 사설에서랑 네. 크게 비판하고 나섰죠. 예.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관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나 역사의 주체는 민중입니다. 예. 그 역사를 도도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민중이었죠. 음. 전 세계사적으로나 우리 한국사적으로나. 예. 다만 그동안의 역사책을 서술해온 관점인 대개 왕조, 그렇죠. 왕권 예. 또는 특정 기득권 세력들이 중심이 된 사관으로서 역사를 서술해왔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역사 공부를 하려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왕 이름들 그런 것이 기본이었죠.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역사 교육이라고 인식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네. 역사를 이끄는 세력이 되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뭐 민중사관이 뭐 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있는 사실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 역사 교육이 그러했나요? 그런 역사 교육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적어도 해방 이후 예. 60여 년을 이어온 기존 역사 교육이 붕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교과서가
남도당식 사관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수백만 명의 동포를 학살한 6.25 전쟁의 주범과 종범인 김일성, 박헌영을 미화하고 있다. 예. 그들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어디 그런 게 있죠? 그런 근데? 역사관이 우리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오염시키고 있다. 예. 이게 조선일보 사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인용한 건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역사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김일성, 박헌영을 미화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을 그대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조선일보는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한 집단인지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만 보고 사람들은 거기서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이구나. 이 김일성을 미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원텍스트는 보지 않고. 이른바 바로 조선일보가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이 전형적인 딱지 붙이기 또는 색깔론이죠. 예. 근데 조선일보의 이런 집요한 보도는 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점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친일이나 이런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고 예. 그러면서 친일과 반일을 대립 구도로 각세우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우리가 친일이나 항일이 대립된 가치관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항일운동가를 위해서 국립묘지를 만들고 우리가 왜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그들을 보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국기를 뒤흔드는 작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최소한 역사를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역사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염치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신문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본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교과서 포럼과 비슷한 그런 단체가 있죠. 새 영모라고. 그렇죠. 새로운 영모를 꾀하는 그렇게 들립니까? 세력들로 인식이 되는데 말이죠. 폴레임은 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예. 줄여서 약칭 새영모라고 하는데요. 예. 이 단체는 19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꽤 뿌리가 있네요. 예, 뿌리가 있죠. 근데 그 교과서 포럼에 비하면. 또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뭔 뿌리냐? 예. 새영모는 일본 자민당 집권당이죠. 네.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그 뿌리인데요. 이 위원회는 198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우익들의 제2차 교과서 공격 예. 여러 차례 걸쳐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패하자 막 그 대응책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예. 이 새영모 역시 앞서 언급한 우리 교과서 포럼 또 그 후신인 한국현대사학회와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정치인, 심지어 새영모에는 언론인, 심지어 경제인들도 이 새영모의 회원으로 가담해서 활동했는데요. 바로 우리 앞서 얘기한 이런 역사 포럼, 교과서 포럼,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처럼 비역사 단체가 역사 교과서 개편을 주도했다는 점인데요. 거기도 그러는군요. 똑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일본의 우파 진영이 담았던 뭐 역사 왜곡 사례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짐작이 가시죠? 예.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평양 전쟁 피해자 할머니들 이분들의 과거의 그 고통들에 그런 대해서 겁니다. 뭐 예. 그걸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다든지. 골자는 그런 겁니다. 자, 네.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예.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 앞에서 언급한 대동아 전쟁. 그들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즉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아니죠. 대동아 전쟁, 즉 태평양 전쟁을 총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995년 8월에 이런 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책에는 대동아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자존자위 전쟁이며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자위네요. 예. 또 중국의 난징 대학살. 예. 우리 할머니들 즉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가해 행위는 날조다. 네. 일본은 이런 전쟁 금지를 하지 않았다. 아니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 그러게요. 어디 이런 망발을 입에 오죽하면 최근에 유엔에서 2차에 걸쳐서 예. 또 경고문을 냈죠. 예. 또 세 번째, 최근 즉 95년 당시입니다. 예. 그 당시 일본 교과서는
있지도 않은 침략이나 가해를 쓰고 있어 새로운 교과서 분쟁이 필요하다. 즉 기존 교과서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이들은 이 같은 결론에 근거해서 1996년 제3차 교과서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예. 아직도 그 후유증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이런 사례를 보면 말이죠. 예. 이런 점도 궁금해집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최근에 뭐 일본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넷 우익이라는 예. 넷 우익. 우리로 말하자면 일베 같은 그렇죠. 이런 친구들의 출연에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인지.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서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예. 넷 우익의 저자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우리 한국에 계신 모양입니다. 네. 아주 자세한 보도가 참 유익했는데요. 저희도 언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 거리로 나온 넷 우익. 예. 번역서 제목이 그것인데요. 예. 이 책에서도 이 저자는 일본 넷 우익들의 그 같은 끝없는 극우 행동은 바로 이런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또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일종의 돌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 이런 분석도 하나를 내놨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 현대사학회가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교과서를 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교과서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본의 이해를 한번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떨지. 궁금하시죠? 예. 우선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내다봅니다. 그 한 예가 일본의 예입니다. 네. 2001년 4월 자학사관의 시정을 내걸고 문부성 검증을 통과했던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세학모 교과서가 네. 그해 8월 새 학기에 이제 맞아서 채택률 10%를 장담했습니다.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과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0.039, 0.04%를 획득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게 대패한 것이죠. 10,000개 학교 중에서 39개 학교가 택했다? 확률로 보면 그런 셈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존재가 거의 없는 것이죠. 또 그런 학교, 그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역사 배운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안 있겠죠. 예. 적어도 상식이 있다면요. 그래서 바로 이 10%를 기대했는데 0.039%에 그치자 이 일로 세학모는 책임 소재를 놓고 내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아하. 재미있죠 또. 예. 지금은 2개,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 이런 일본의 선례를 우리 한국의 선례에 곧바로 대입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세학모나 현대사학회가 한일 양국에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볼 때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영향력이 적지 않은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어대고 있으니 그 결과를 단언하기는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만은 저는 비관적입니다. 이 교과서에 네이밍을 잘 붙이면은 이거 저는 사실은 고립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뭘로 붙이면 예전에 좋겠습니까? 그 종편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MB 악법이라고 네이밍을 했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이 MB 악법으로 거의 규정이 돼 버려 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럼 이 책을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일배 교과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네. 일배 교과서. 이러면 뭐 그 좀 메모해 둡시다. 예.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역사 교육이 점점 축소돼 오던 와중 아니었습니까? 역사 교육이 부재한 한국과 일본, 이건 좀 사정이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요. 큰 차이가 있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그들의 이른바 극우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런 책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크게 맹위를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다만 이제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교양을 저는 좀 믿습니다. 이번 현대사학회가 펴낸 이 책들
이런 왜곡된 책들이라는 것이 이 합리화하는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도 있지만은 또 제대로 된 매체들은 그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과서라면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을 선생님 또는 학생들도 저는 적지 않다. 아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한국에 그동안 역사 교육이 좀 부재했다고 치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런 책이 많이 팔리리라는 것을 저는 크게 믿지 않습니다. 예. 하긴 뭐 역사학자들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요. 뭐 소수인 그런 학교에서 만든 교과서를 채택하는 역사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뭐 정말 아주 지극히 보수 이념의 그 철저한 그런 교사거나 아니면 좀 생각이 없는 분이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그 교과서 업체로부터 뭐 로비를 좀 받으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맨정신에 이 교과서를 채택할 리는 없을 것이고 또 예. 교과서를 채택한다 한들 수용자들 말하자면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 이 부분도 사실은 넘어야 될 고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 시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관심 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만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진원지인 난타우현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곳곳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검찰 조사 도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탈주범 이대우가 일주일 전에 이미 서울로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망을 뚫고 보란듯이 전국을 휘젓는 탈주범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중경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혐의에 개인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전과 전주가 30도까지 치솟는 등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예. 오늘 초대는 진행자이신 우리 정운현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를 모셨습니다. 현대사, 근대사 전문가시죠. 예, 뭐 딴 출연자를 모셔봐야 소용이 없겠다 해서 이 현대사학회가 내놓은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층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역사 교과서, 현대사학회가 내놓는 이른바 우파 교과서, 일배 교과서, 시장에서 별 반응 보이지 못할 것이다. 별 반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자, 이제 뭐 뉴라이트 진영 인사들이 만든 이 교과서, 예. 이 교과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예.
일단 뭐 5.18을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하진 못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도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검정 통과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까지는 어렵겠죠. 예. 정부가 검증한다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보증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 나온 이 뉴라이트 진영에서 펴는 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뭐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예. 우선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것은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폭동이라고 역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이죠. 제주 4.3 폭동 뭐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건, 사태,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혼용되고 있죠. 사건 근데 4.3 사건으로 국가가 공식 그렇죠. 제주 4.3 사건입니다. 공식 용어입니다. 그거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뭐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격상된 의미. 과거에는 광주 사태 아니었습니까? 사태였죠. 사태, 광주 사태 이런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정당하지 못한 세력들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뭐 제가 용어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김영미 PD의 돌발 질문입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본다면요. 사태는 사태라고 하면은 주도 세력의 뭐랄까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이 폭도들이었다. 이런 인식이 광주 사태라는 표현에 녹아 있다 이런 불법적인 이런 것을 전제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는 것이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표현이시죠. 그에 대한 그래서 이쪽 저쪽 뭐 이념적으로 이런 걸 가지를 떼버리고 그냥 드라이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는 교과서 표현 같은 데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이거는 그 주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죠. 민주화 운동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민주화 투쟁이고요. 또 민주화 항쟁이고요. 이 용어는 조금은 혼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주 사태라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들이 폭도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인식을 담고 있는 근데 것입니다. 이번 이들이 펴는 교과서에서는 폭동이면 그 주체들은 폭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부가 그것을 인증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것이 그러니까 본검증을 통과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18 지금 국립묘지 같은 것들은 폭도의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 광주 민주화 유공자들 지금 폭도들에게 국가가 지금 유공자 대우를 해준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왜곡은 그 자체로 글자 몇 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후속적인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지금 광주시가 왜곡 사례를 이제 신고받고 그 있는 시적으로 상황인데. 나서고 있죠. 소송 사건에서부터 이것도 역시 이 교과서까지 저는 이어지리라고 예견해 봅니다. 이 시비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책에서는 공과가 교차되는 그래서 논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거를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킵니까? 바로 그런 식이죠. 뭐 일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라 하면 그들의 다양한 면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는데요. 바로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이루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그들의 독재는 축소하고 그들의 건국이라고 하는 또는 산업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베풀리고 있는데요. 평소 우파 진영들의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늘 해오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들은 보십시오. 일방적인 한쪽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공정한 역사 교과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승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긴 하죠. 예. 이승만이. 나중에 탄핵도 당했죠. 예, 참고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될 당시 임시정부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었죠. 그것도 원래 또 대통령이란 그 직함은 없었는데 예. 본인이 파닥파닥 그냥 원래는 집정관이었습니다. 예, 대통령 그 해달라. 프레지던트 이 명칭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 아우라가 좀 있겠다. 그렇게 파닥파닥 우겨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갔다가 와서 열심히 하든지. 역할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 탄핵을 당한 것이 바로 이승만의 실존인데.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인식은 1919년에 19년. 그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그 임시정부. 당시를 건국으로 보지 않고 예.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임시정부의 법통은 부인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죠. 네. 대한민국은 네. 이미 1919년 상해에서 건국됐습니다. 이게 바로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백범 김구 선생, 임시정부 관계자, 항일 투쟁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표매 가능성도 보인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승만을 띄우자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백범 김구나 임정계의 인사들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불가피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들이 펴낸 교과서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충남 홍성이 낳은 백야 김자진 장군,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네. 등 우리 항일 투쟁사의 큰 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일 테러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니 김자진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건국 전에 돌아가셨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말하는 건국이 1948년이라면은 불참하고 싶어 불참한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안의사는 1909년에 의결을 하고 191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건국에 참여를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이 교과서에서는 일본인 낭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명성황후를 격하해서 민비의 민, 성이 민씨니까 따와서 민황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던 표현이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민비라는 표현이. 예. 예. 이게 이번에 한국 현대사학에서 만든 교과서에서 명성황후를 민황후라고 부르고 있고요. 종군 위안부를 할머니들을 성매매업자 또는 자발적인 경제단체 표현도 이상해요. 무슨 할머니들이 그때는 물론 소녀였지만은 소녀들이 무슨 경제단체예요 또. 이게 말이 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일본 우익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예. 표현으로 보자면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분개해야 될 쪽에서 예. 이걸 도리어 수입을 해와서 아이들한테 전파하는. 뭐 이게 이 사람들은 친일 잔자가 아니라 친일 그 자체네요. 일본 사람들이 이러는 것도 우리가 그 비난하고 몰상식하다 할 일이지만은 우리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예들인 현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성매매업자다. 아니 할머니들 정언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은 그 정언이 기록된 책을 한 장이라도 읽어봤으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성매매업자라는 주장은 일본의 우익들이 망언할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실었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한국에도 버젓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집권 세력과 매우 가까운 인사들이고요. 그럼요. 예. 자, 이 교과서는 또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기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5.18 광주 항쟁으로 표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5.16 혁명으로 보는 부분도 자기들은 늘 그렇게 주장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들한테는 이미 익숙한 것이죠. 5.16을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표기하고 예. 5.16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냥 5.18 광주 항쟁, 즉 민주화를 뺀 것입니다. 제3자가 보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뭐 5.18 때 광주 사람들이 뭘 했나 보네 이런 것입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핵심 주제가 빠져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박정희의 5.16 쿠데타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요. 지금 뭐 이런 민중사관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1961년 5월 16일자 당일 아침에는 예. 5.16 군부 쿠데타라고 예. 시커멓게 탑으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바로 이 5.16을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왜곡하고 있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냥 주제를 뺀 광주 항쟁으로 기억하시고 있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도 참 분노해 왔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예. 그 뭐 누구 욕할 것도 없고요. 예.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예. 트위터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5.16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것 아니냐. 저는 이 전우용 선생의 이런 탄식이 예. 어쩌면은 현실로 이 정부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5.16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순간 그러면은 또 다른 구국의 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자가당착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5.16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4.19는 뭐가 됩니까? 4.19가 혁명이잖아요. 예. 그 혁명을 총칼로 엎은 것이 혁명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우파 진영에 참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자가당착적이고 적반하장격인 이승만, 박정희 미화 작업 분명히 배경이 있겠죠? 있죠. 네. 설명해, 어떤 겁니까? 설명해 볼까요? 예. 현재 한국 사회를 주름담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 뿌리를 보십시오. 전부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정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죠. 자, 경제계, 언론계, 학계, 여성계, 뭐 문화계 들어보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다 기반을 두고 그 시절에 성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를 물려가고 있습니다. 즉 과거 독재 정권의 수혜자나 그 후손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뿌리인 이승만과 박정희를 재평가라는 미명하에서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승만, 박정희가 즉 자신들의 뿌리인 이승만, 박정희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죄인의 후예들이고 죄인들이 씨앗이 낳은 나무이자 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과거 독재자로 했던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그래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려는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 논란에는 항상 이분의 입장이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뉴라이트 교과서 논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아직 나온 바 없죠. 그동안의 보도를 저도 며칠 살펴봤습니다만 뭐 며칠 안 되고 하게 됐죠. 사실 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이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뭔가요? 지난 2008년 5월 뉴라이트 계열의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포럼이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펴냈을 때 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당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며 바로 이 뉴라이트가 펴낸 대한교과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 특히 또 지필전에 대해서도
당시 박근혜 의원은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필자 여러분들이야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들게 됐다. 나라는 인간에게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성장한 몸에 걸맞게 혼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축해 세웠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는 있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자, 기가 여러분 막힙니다. 그럼 대략 짐작 가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이번 뉴라이트 교과서 우리 김영민 PD는 일베 교과서라고 일명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당장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면은 현재 입장이 없든지 미뤄 짐작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정 이사님, 일부 종편의 5.18 왜곡, 또 일베 사이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이번에 뉴라이트의 교과서 검정, 이 전반적인 역사 왜곡 흐름에 대해서 현대사를 쭉 그동안 짚어오시고 또 두루두루 우리 역사의 어떤 흐름과 함께 성찰해 오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뭐 참 뭐 정권 교체 말고는 답이 없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저는 일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기회, 이 시간에 여러 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왜곡까지를 우리가 뭐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역사 왜곡은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엄연한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것을 행한 언론 매체나 개인은 응당한 법적 처벌을 저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분명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구분되고 또 그것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뭐 들이대는 것이 꼭 능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에 앞서 먼저 이제 올바른 역사 교육이 관건일 것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반듯한 역사 교과서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세상이 다 아는 독재자를 어느 역사 교과서에서 국가 지도자라고 기술한다면은 저는 그것이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납품한 악덕업자와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 범죄의 하나로 규정했더라고요. 예. 불량식품 못지않게 불량 역사 교과서. 이거야말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야말로 병들게 만드는 그런 큰 뭐 바이러스와 같은 거라는 점들을 인식해야 할 텐데 뭐 그 정도까지 개념이 서 있는지 뭐 의문입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얘기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김 PD 수고했습니다. 예.